지호 박사는 병원의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다. 차가운 바닥에 형광등이 떨어져 그의 긴 그림자를 반사했다. 오늘 밤 근무 시간은 그다지 바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병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환자들은 기다리고 간호사들은 앞뒤로 걸어다니고 볼바닥에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 생활한 10년 동안 단지 몇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슬기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신생아실 앞에 멈춰 섰다. 부드럽고 희미한 빛이 각 작은 유아용 침대를 비춥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고 소수만이 조용히 울고 있었지만 공간은 여전히 본래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슬기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 연우가 돌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았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슬기 씨도 오셨어요. 연우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연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왕절개가 분만됐는데 아직 아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 곧 천천히 답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가족은 어디 있지?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수술 직후 사라졌습니다. 서류도, 지시 사항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인명의 임산부, 이런 일은 드물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떠돌이 여성들, 아이를 버린 엄마들이 있고 드물게 공경에 처한 임신부를 누군가에 의해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신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실종됐나요? 슬기가 물었다. 아무도 모르죠. 연우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환자는 여전히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간호사와 함께 회복실로 약 2시간 동안 이송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와 확인을 한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복도에서 찬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조금 예의 바른 기분을 느꼈다. 이제 막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몇 초간 침묵했다. 방금 복부 수술을 받았고 피를 많이 흘려 하루 정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슬기는 침대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들 사이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아기를 금세 알아보았다. 한 어린 소년은 다른 소년들보다 조금 작았고 그의 몸은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울지 않았고 그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두웠으며 그의 피부는 마치 신생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한 분홍색이 부족한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의 희미한 비명소리 속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눈은 크게 떠 있었고 꼭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슬기는 아기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어 아기 침대 가까이로 다가갔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호흡이 안정적이며 완전히 건강한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전화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호는 고민했다. 이게 일반적인 유아 유기 사례라면 엄마는 편지나 가짜 이름, 심지어 약간의 정보라도 일종의 단서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우는 느낌이 온다며 머뭇거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기분이 어때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연우의 말에 지호는 살짝 몸을 떨었다. 감시장치, 연우는 누군가 들을까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목소리를 낮췄다. 글쎄요. 하지만 근무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누군가가 어둠 속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환자의 가족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심호흡을 했다. 슬기는 연우가 당황하거나 쉽게 상상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뭔가 정말 특이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밖의 하늘은 캄캄했고 가로등 불빛이 병원의 작은 마당을 비추고 땅 위에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직 긴 밤이 남아 있습니다. 슬기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소녀는 눈을 계속 뜨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일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한 쌍의 검은 눈동자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지호는 복도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모퉁이를 돌며 사라지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불안감은 매번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왜 아기에 대해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기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놔줄 수 없다고 말했는가? 지호는 재빨리 당직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그날 병원 방문객 명단을 확인했다. 그의 설명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병원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준 게 아닐까요? 연우는 들어와 그의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슬기야 뭔가 이상해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방문자 명단에 없어요. 연우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사람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병원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지호야, 다음 몇 초 동안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지막으로 연우는 이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뭐? 어젯밤부터 누군가가 병원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호가 다시 보기를 녹화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냥 상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젯밤 당직을 하던 중 병원 문 밖에 어떤 인물이 한참 서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환자 가족인 줄 알았는데 창가로 다가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호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는 불쑥 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다. 연우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슬기야, 아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갓 태어난 방을 바라보았고,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다른 소녀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연우도 그걸 깨달았다. 슬기 씨 알죠?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그에게 흘러갔다. 많은 아기를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우는 침을 삼켰다. 슬기야, 어쩌면 보통 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호는 침묵했다. 슬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슬기님 답변이 필요해요. 슬기는 아이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뒤 빠르게 자료실로 걸어갔다. 지호는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살피며 보관실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뒤졌다. 병원 입원 기록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보단 신부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에 성공한 후 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도 없고 신분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뭔가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메모 아래에는 초음파 사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 찍은 사진으로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호의 목이 말랐다. 이것은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대개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눈을 완전히 감습니다. 이 단계에서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히 드뭅니다. 불안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연우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연우는 곧바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다. 슬기야,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거야. 연우는 몸을 떨었다. 그때 지호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슬기는 몇 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듣기를 눌렀다. 전화 반대편에서 그녀를 찾지 마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심장이 멈춘 것 같다. 거기 누구야? 슬기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통화는 끊겼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전화를 시도했다. 구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걱정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누군가 그가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가 계속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전화했어?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슬기는 네온 불빛이 불안정하게 깜박이는 어둡고 탁 트인 복도를 내다보았다. 평범한 밤의 근무는 탈출구가 없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슬기는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눈을 떴고 이번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일부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근무실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은 지호는 답이 없는 질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누가 그들을 보고 있나요?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기가 과연 누구일까요? 슬기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젊은 간호사는 여전히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녀의 제복 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슬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슬기 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연우는 침을 삼켰다. 슬기 씨는 그게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호는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 앉았다. 그렇죠. 여자가 제왕절개를 하고 그냥 사라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줬거나 누군가 데려갔나 봐요. 연우는 살짝 몸을 떨었다. 그럼 그들이 아기를 데리러 다시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질문은 두 사람 모두 스스로를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지호는 그 어떤 환자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슬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리더니 지호 박사님, 지금 왜 전화하시는 겁니까? 라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슬기 씨 아직도 민사수사과에 다니세요? 라고 재빠르게 대답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아직 거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산부가 출산 직후 신분증도 없이 실종되었는데 누군가 아기를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줄 끝에 있던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이건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슬기 씨가 나 대신 자신의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생물학적 흔적이나 관련된 어떤 것에 기초해서라도요. 하지만 비교할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호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혈액 샘플을 저장할까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환자의 혈액 샘플은 폐기되기 전까지 최소 24시간 동안 보관됩니다. 좋아요. 지호는 다시 전화기로 돌아섰다.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 알아볼게. 그런데 너 같은 의사들은 언제부터 범죄 수사에 관심을 두는 거야?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희미하게 웃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낳은 아이를 낳았어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슬기 씨는 뭔가 찾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죠.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갑시다. 슬기는 아기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이 신생아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우는 문이 잠겨 있지 않다고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문은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잠겨 있습니다. 연우는 침을 삼켰다. 누군가 열었어요. 두 사람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요람은 제자리에 남아 있었고 아기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기 침대를 보니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연우가 소리쳤다. 안 돼요. 지호는 빠른 확인을 위해 달려갔다. 주변에는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했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본 사람도 없었지만 아기를 빼앗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거의 당황했다. 보안관에게 알려야 하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둘 다 리플레이를 촬영했습니다. 한 인물이 손에 작은 무언가를 들고 텅 빈 병원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연우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을 쫓아갔다. 그는 돌아섰지만 그의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좌회전하여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다. 지호는 서둘러 앞으로 나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슬기가 세게 밀었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미리 생각했었다. 젠장, 지호가 문을 두드렸다. 연우는 헐떡거렸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뒤로 물러섰다. 오해하자. 우리는 그가 탈출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즉시 병원 정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마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가로등만이 빛난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시선은 여전히 앞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빨리 사라질 리가 없었을 것이다. 병원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악몽처럼 너무 빨리 일어나서 내 마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흔적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도 없이 병원에서 바로 납치되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멍하니 손을 떨며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눌렀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경찰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병원 직원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는 예전에 유괴범을 쫓는 로의 모습과 장면만 녹화됐다. 또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임산부가 사망하는 등 카메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우연의 일치. 지호는 구석에 서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중년 남성 경찰서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지호 박사님,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당신이었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신생아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알아차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몇 시간 전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 아기를 병원에 두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라고 답했다. 경찰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은 누구죠? 모르겠어요. 그는 방문객 명단에도 없었고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렸다. 낯선 남자가 아기에 대해 경고했는데 아기가 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공책을 뒤집은 뒤 재빨리 몇 줄을 적었습니다. 슬기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호는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 아닙니다. 왼쪽 관자놀이에 긴 흉터가 있습니다. 경찰은 글쓰기를 멈추고 지호를 올려다보았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나요? 그는 잠시 지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노트를 닫았다. 내 생각엔 우리가 이 사람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연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며 깜짝 놀랐다. 경찰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뭔가 고민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속삭였다. 그 사람은 한때 수배자 명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찰은 진짜 범인은 아니라며 원래 수사관이었는데 몇 년 전 의문의 사건에 연루돼 사라졌다. 고 목소리를 낮췄다. 연우가 나를 이용했어요.
무슨 경우요? 경찰은 마치 누군가가 도청할까 두려워하는 듯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아 납치, 지호와 연우는 모두 어리둥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인신매매 전문단체를 수사하던 중 사건이 해결되기 직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생사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사건이 그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고민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지호는 숨을 죽였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겐 이론이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표적이 된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호는 이상한 초음파 사진을 떠올린다.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몰라. 연우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지자 병원은 점차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은 떠났지만 만약을 대비해 소규모 감시팀을 남겨두었습니다. 지호는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사라졌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기는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그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슬기 씨는 괜찮아요. 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어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둘 다 침묵에 빠졌습니다. 연우는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아까 파일을 확인해보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호가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일이야? 연우는 작고 낡아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은 출산 파일에 갇혀 있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받아 열어보았다. 단 한 줄만 있습니다. 보호하세요.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하세요. 아래에는 식별 표시와 같은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슬기는 이 상징을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실종된 어머니의 손목에 있던 문신이 바로 이것이었다. 지호는 종이를 들고 짧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말에 눈을 고정했다. 보호하세요.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하세요. 아래의 기호는 실종된 엄마의 손목에 있던 문신입니다. 차가운 느낌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슬기는 연우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이 서류가 산부인과 파일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떠난 뒤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서류 끝부분을 넘겨보니 2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지호는 고민했다. 누가 여기다 뒀어요? 그런데 누구죠? 어머니 자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슬기는 종이를 가볍게 쥐며 마음속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엄마는 출산 직후 사라졌다. 의문의 남자가 그에게 아기에 대해 경고한다. 중요한 순간에 병원 카메라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슬기는 연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뭔가 도와드릴까요? 연우가 승인했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이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연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기호학 연구과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세요. 연우는 종이 사진을 찍어 보내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기다리는 동안 지호는 자리에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슬기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에 휘말린 듯한 기분을 느낀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연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본 뒤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답장을 보냈어요. 지호는 그런 그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연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 기호는 비밀 조직의 것입니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증인 보호와 관련된 일부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랐다. 증인 보호,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상징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증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쩌면 이 어머니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었을까요? 연우는 그럴 수 있다. 고답하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사냥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침묵에 빠졌다. 엄마가 쫓기면 이제 아기도 위험해요. 지호가 일어섰다.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찾아야 해요. 20분 후, 지호와 연우는 작은 병원 교실에 앉아 실종 사건 이후 막 파견된 경찰서장과 형사와 마주했다. 검사관은 40대 남성으로 짧은 머리에 진지한 얼굴이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슬기 씨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하더군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그들 쪽으로 밀었다. 산부인과 파일에서 이걸 찾았어요. 보안관은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 상징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검사관은 이를 훑어보더니 즉각 반응했다. 이 기호를 본 적이 있어요. 지호와 연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디? 지호가 곧바로 물었다. 검사관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췄다. 2년 전 증인 보호 사건에서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연우가 말을 이었다. 조사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원래 법의학 의사였다. 고 말했다. 지호는 깜짝 놀랐다. 법의학 박사, 검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주요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장기 밀매와 관련된 일련의 살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연우는 숨을 내쉬었다. 맙소사.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검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신원이 바뀌었으며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연우가 물었다. 조사관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발견된 것으로 믿습니다. 지호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른 조직이 그녀를 찾았다면 아마도 아기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검사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전화 신호를 추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조사관은 그 사람도 납치당한 흔적이 있다. 고 천천히 대답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사라졌고 아기는 빼앗겼으며 이 배후에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있을지도 모른다. 검사관의 말에 방은 조용해졌다. 연우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테이블 위의 종이를 살며시 돌렸다. 그녀도 납치됐다면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경위는 부하들로부터 받은 새 파일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서장을 향해 턱을 획획 돌렸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기고 재빨리 읽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녀의 전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도시 남쪽에 버려진 산업지역에 약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자리에 앉았다. 아직 거기 가본 사람 없나요? 측량병단이 오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데려가면 아직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호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 단체가 아이 엄마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슬기는 검사관을 바라보았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슬기 씨는 경찰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하지만 아기와 접촉한 마지막 사람은 저였고 엄마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저뿐일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조사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사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임의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우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슬기야, 확실해?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호는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세 대의 자동차가 황량한 도로를 따라 버려진 산업단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가로등은 드물고 외로운 노면에는 노란 빛이 빛난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차량의 엔진을 끄고 주변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예전의 공장이었으나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이 벗겨지고 창문이 깨졌습니다. 공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지호는 찬 공기를 느끼며 차에서 내렸다. 경찰팀은 서로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잔해와 흙으로 뒤덮인 땅이 있는 오래된 창고를 지나갔습니다. 검사관은 바닥에 있는 자국을 발견하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여전히 생생하고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는 가까이 다가가서 유심히 관찰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땅에 뭔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붙은 피가 몇 줄 묻어있는 작은 천 조각. 슬기는 그것이 병원복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굽혔다. 그 사람 거예요.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관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열려있는 금속 문을 가리켰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지호는 금속이 충돌하는 듯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내부는 어둡습니다. 검사관은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은 줄지어 쌓여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들을 비췄습니다. 공간은 울려 퍼지고 벽 틈새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그때 그들은 집 뒤쪽 구석에서 매우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말리기 전에 지호가 달려든다. 방 구석에는 손이 어지러운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 뒤에는 눈이 감겨 있었고 호흡이 약했습니다. 저기요. 지호는 무릎을 꿇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확실히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눈부신 와이어를 잘라냈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가방에서 물을 꺼내 지호에게 건넸다. 슬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몇 모금 마시는 것을 도와주었다. 여자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약한 빛 속에서 동공이 확대되었다. 지호야, 몸을 숙여라. 내 말이 들려. 여자는 눈을 깜박였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지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다. 그들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심하게 기침을 했다. 지호는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고 안심시켰다. 진정하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크게 열렸다.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그룹 전체가 즉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돌아섰습니다. 창고 바로 앞에 주차된 검은색 트럭, 엔진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리자 차가운 눈빛이 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휩쓸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우리보다 먼저 그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호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돌아왔다. 창고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다. 두 남자가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눈은 돌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지호는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을 뻔한 방식이 아닌 일종의 숨겨진 힘, 어둠 속에서 일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힘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검사관은 목소리를 낮추고 지호와 지친 엄마 앞에 섰다. 누구세요? 목 옆에 희미한 흉터가 있는 키가 큰 남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의 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지호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기를 원해요. 지호는 질문이 아닌 단언의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떠나시면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는 낄낄 웃으며 건조하게 웃었다. 정말요? 갓 태어난 아기는 당신 것인가요? 그보다 더 어린 다른 남자가 손을 들어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말다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검사관이 그를 막았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수갑 없이 이곳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도 베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응축된 공간. 지호는 지금 자신들의 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위험해질 것임을 알고 있다. 슬기가 몸을 굽히자 여자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들은 조직의 일부이지만 유일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 말에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고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는 그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슬기는 그녀를 바라보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 무슨 열쇠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흉터를 가진 남자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재빨리 움직였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다들 또 찍었어요. 또 다른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바퀴가 땅에 세게 부딪히고 먼지가 달라붙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고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섰다.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그 남자, 지호를 찾으러 병원에 갔던 그 남자. 그의 차가운 시선은 빠르게 현장을 훑어보더니 반대편의 두 사람에게 멈춰섰다. 당신은 아기를 만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울려 퍼졌고 불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창고 앞에 있던 두 남자는 즉시 경계에 나섰다. 목 옆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도 그 사람을 찾았나요? 새로 온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통제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자. 막내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 아기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새로 온 사람은 멈춰 섰다. 그의 눈은 매우 예측할 수 없는 빛으로 번쩍였다. 그것은 그 자체에 속합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경직됐다. 지호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 옆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 공범들에게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은 남자는 깜짝 놀랐다.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서서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은 엔진을 회전시켜 먼지를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침묵을 깬 건 지호였다. 슬기가 누구야?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보호자다.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는 연우에게 힘없이 기대어 있는 여자를 향해 턱을 들어 올렸다. 그녀와 아기. 지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아기는 누구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우고 싶어하는 비밀에 대한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창고 공간에는 방금 벌어진 대결의 냉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트럭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호는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의문이 가득했다. 비밀에 대한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여. 슬기가 반복한다.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약한 여자 옆에 앉았고 그의 눈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름은 슬기예요. 그 이름은 요즘 지호를 둘러싸고 있던 미스터리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졌다. 슬기는 숨을 거칠게 쉬며 눈을 깜빡였다. 슬기 씨는 아직 살아있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쉽게 해고되지 않습니다.
연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지호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지호도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은 슬기가 법의병리학자였어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시멘트 바닥에 올려놓았다. 지호는 몸을 굽혀 살펴보았다. 실험실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유리 케이지가 있고 그 안에는 성장 중인 태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연우가 속삭였다. 남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실험. 슬기는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려고 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지호를 차갑게 만들었다. 어린이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인간을 창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들은 초인적인 반사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호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아기도 그중 하나였다. 슬기는 나약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연우는 라며 헐떡거렸다. 그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유전적 간섭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아이만 존재합니다. 그는 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병원에서 돌본 아기야. 지호와 연우도 가만히 서 있었다. 드디어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어 슬기는 연구실에서 꺼내는 걸 도와줬는데 그럴 줄 알았다. 지난 2년 동안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쫓아다녔다. 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 너와 내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지호는 머뭇거린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기가 사라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할게요. 연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였다. 그럼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누가 아기를 찾으러 왔나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 문제에는 여러 당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조직에 복구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흔적을 없애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는 결단력으로 눈을 빛내며 말을 멈췄습니다. 지키고 싶어. 지호는 문득 그럼 당신은 누구냐? 슬기 H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걸까? 라며 문득 떠올랐다. 남자는 입술을 삐죽였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슬기는 같이 가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지호의 마음은 조금은 머뭇거렸다. 확실합니까? 떠나면 당신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슬기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이가 안전하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지호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동정심으로 빛났다. 남자는 일어나 슬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슬기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우는 갑자기 그리고 아기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트럭을 가리켰다.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져갔죠. 슬기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슬기는 창고 밖으로 나가는 슬기와 다른 남자에게 양보하며 뒤로 물러나야 했다. 슬기는 잠시 멈춰 서서 지호의 눈을 바라보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악몽에서 막 탈출한 두 사람을 태운 트럭이 굴러갔습니다. 연우는 그의 옆에 서서 슬기야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속삭였다. 지호는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더니 괜찮겠구나.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니까. 아이가 실험도 무기도 아닌 단순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심사숙녀 여러분,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이야기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 섹션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